이도우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경찰 배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62세, 은퇴한 지 2년. 30년간 몸담았던 경찰서를 떠난 후 그는 조용한 일상에 익숙해졌다.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엔 신문을 읽고 저녁이면 아내 박정아가 운영하는 작은 꽃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었다. 평온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깨진 건 지난주 일요일 저녁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 태민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정아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고 도우는 리모컨을 내려놨다. 33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기쁨이자 동시에 놀라움이었다. 누구야?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정아가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다. 공무원이에요. 시청에서 일하는 지혜라는 분이에요. 31살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우는 아들의 눈빛을 봤다. 진지했다. 태민은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해 10년째 성실히 일해왔다. 연애는 몇 번 했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번엔 달라 보였다. 사진 있어? 정화가 물었다. 태민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단정한 얼굴의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화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예쁘네. 성격은 어때? 조용하고 차분해요. 저랑 잘 맞아요. 도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겠구나. 부모님은? 아버지는 회사 임원 출신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외동딸이래요. 외동딸. 그 단어가 도훈의 귓가를 스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중요한 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래, 언제 한번 만나보자. 상견례 날 잡아라. 태미는 환하게 웃었다. 정화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날 밤 도훈 부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다. 일주일 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정화는 며칠 전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다. 옷장을 뒤적이다 결국 남색 정장을 꺼냈다. 도훈은 은퇴 후 거의 입지 않던 양복을 다림질했다. 너무 긴장하지 마. 도훈이 말했지만 사실 그도 떨렸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아들의 결혼 상대 부모를 만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한식당이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조용한 분위기. 도훈 부부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을 때 정화가 속삭였다. 여기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태민이 한 여성과 함께 들어왔다. 지혜였다. 사진보다 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다. 뒤따라 들어온 중년 부부. 지혜의 아버지는 회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어머니 이연숙은 샤넬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연숙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도훈은 그 미묘한 온도 차이를 감지했다. 자리에 앉자 메뉴판이 돌아왔다. 지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김상철입니다. 제조업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저는 이도훈입니다. 경찰로 30년 근무하고 2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아, 경찰이셨군요. 연숙의 목소리가 묘하게 높아졌다. 그럼 연금이 꽤 되시겠네요? 그 한마디.
정화의 눈빛이 흔들렸고 도훈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연금 액수를 묻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투였다. 네,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도훈은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다. 요즘 공무원 연금도 줄었다던데.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정화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참아야 했다. 첫 만남이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고 있었다. 도훈은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다. 괜찮아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식사가 나오고 대화가 이어졌지만 도훈은 내내 연숙의 말투가 신경 쓰였다. 정중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자신들을 아래로 보는 듯한 뉘앙스. 그것은 30년간 사람을 다뤄온 그의 직감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연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지혜가 외동이라서요. 부모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그럼요. 저희 태민이도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연숙은 잠시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다. 결혼 후에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 신혼집이요? 도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집 없이 결혼하면 고생하잖아요. 연숙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자신만만했다. 정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는 지방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이들이 필요하면. 지방이요? 연숙이 정화의 말을 잘랐다. 우리 지혜는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지방은 좀 출퇴근이 불가능하잖아요. 김상철도 거들었다. 저희 생각엔 서울 근교, 최소한 경기도권에 집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혼수는 제대로 준비할 생각입니다만. 도훈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서울 집값이 얼마인데. 정년 퇴직 후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집 문제는 아이들이 함께 고민해서 결정할 일 아닐까요? 도훈이 최대한 온화하게 말했다. 연숙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다. 물론 아이들 의견도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지혜는 외동딸이고 저희가 평생 키운 애인데 저희 태민이도 소중하게 키운 아들입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아,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연숙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다. 요즘 이 정도 아파트가 표준이더라고요. 신혼집으로. 화면에는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매물이 띄워져 있었다. 10억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다.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상견례가 아니라 재산 조사였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온갖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저희는 도훈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연숙이 또 끼어들었다. 혹시 대출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부모가 일부 보태고 대출받아서 집 사고. 그게 정석이에요. 정화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 저희 형편에 무리한 대출은 힘들 것 같습니다. 형편이요? 연숙의 눈썹이 올라갔다. 경찰 퇴직하셨으면 연금도 나오시고 퇴직금도 받으셨을 텐데요. 그건 정화가 말을 잇지 못했다. 도훈이 차갑게 말했다. 저희 재산 상황을 여기서 다 밝혀야 합니까?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태민과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상철이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다. 뭐, 오늘 첫 만남인데 너무 무거운 얘기는 그만하죠. 천천히 의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연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의논은 해야죠.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순 없잖아요. 우리 지혜는 힘들게 공무원 시험 붙어서 이제 겨우 자리 잡았어요. 결혼 후에도 당연히 일 계속해야 하고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설마 우리 딸한테만 맡길 건 아니죠? 정화의 눈에 불이 켜졌다. 그럼 저희 아들 보고 다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건 아니고. 연숙이 말끝을 흐렸다. 서로 분담해야죠. 하지만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하고 집안일 하는 시대잖아요. 아드님은 그런 거 괜찮으시죠? 도우는 참을 수 없었다. 저희 아들도 10년 넘게 회사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요? 누가 무시했다고. 연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충분히 무시하고 계십니다.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 이야기만 하시고 저희 형편은 무시하시고 우리 아들은 마치 지혜 씨를 모시기만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연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태민이 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혜 어머님도.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냉랭해져 있었다. 김상철이 계산서를 집어들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모두 피곤하신 것 같으니. 식당을 나서며 연숙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결혼은 이상만으로 안 됩니다. 현실을 보셔야죠. 그 말은 정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뿐이었다. 태미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화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도우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맞았다. 완벽할 줄 알았던 결혼의 시작. 그 꿈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도훈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정화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야. 우리는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태민이 표정 봤어요?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의 상처받은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런 사돈과 평생을 엮여 살 수는 없었다. 사흘 후 정화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혜 어머니예요. 연숙의 목소리였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정화는 긴장했다. 네, 말씀하세요. 저번 상견례 때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끝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시죠. 정화는 각오를 다졌다. 우리 지혜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 관리해 가며 키웠어요. 학원비만 얼마를 썼는지 몰라요.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도 제가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건가?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애를 시집 보내는데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희 태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가 끼어들었다. 10년 넘게 회사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예요. 한 번도 부모 속 썩인 적 없어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연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찰 퇴직하셨으면 연금이 얼마나 되세요? 그리고 지방 아파트 시세는 어느 정도고요? 정화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 우리 재산을 캐묻는 겁니까? 캐묻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고 집을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어떻게 부담할 건지 분명히 해야죠. 저희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가시면 안 되죠. 연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요즘 부모들은 다 도와줘요. 우리도 혼수 준비하고 가전제품 사주고 예단도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댁에서는 뭘 해주실 건데요? 정화는 참을 수 없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능력 밖의 일을 강요받을 순 없어요. 강요요? 이게 강요로 들려요? 연숙이 비웃듯 말했다. 저는 그냥 당연한 걸 말하는 건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들이 지혜 씨랑 결혼하는 건데, 왜 저희만 일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일방적? 우리도 하는데요. 혼수 가전제품이랑 서울 아파트랑 같은 건가요? 그게 같은 무게예요? 순간 전화선 너머로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연숙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결혼 안 하자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리는데요. 우리 지혜는 당신네 아들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공무원이고 예쁘고 성격 좋은 애예요. 정화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저희 태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우리 딸은 외동이고 앞으로 일도 계속해야 하고 그럼 육아나 집안일은 당연히 아드님이 분담해야죠. 그 정도는 각오하고 계시죠? 왜 저희 아들만 분담해야 합니까? 서로 돕는 거 아닌가요? 에휴, 답답하네. 연숙이 한숨을 쉬었다. 대화가 안 되네요. 이러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죠. 뭐라고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우리 지혜 아빠도 이번 상견례 후에 별로래요. 너무 고집세고 현실 감각 없는 집안 같다고. 차라리 다른 데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정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도 억지로 사돈 맺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아들 고생시키면서까지 이 결혼 성사시키고 싶지 않아요. 연숙이 헛웃음을 쳤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죠. 양가 부모 의견이 안 맞는다고. 전화가 끊겼다.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도훈이 부엌에서 나와 아내를 안아줬다. 여보, 괜찮아. 당신 잘못 없어. 하지만 태민이는 우리 아들은 어쩌고. 정화는 그제야 눈물을 쏟아냈다. 30년을 키운 아들의 행복. 그것을 지키려다 오히려 무너뜨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연숙과의 통화 후 일주일이 지났다. 태민은 매일 밤 늦게 들어와 방문을 닫아 걸었다. 지혜와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정화는 아들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서곤 했다. 토요일 아침 태민이 거실로 나왔다.
눈가가 푸석했다. 아버지, 어머니, 지혜네 부모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세요. 뭐? 도훈이 신문을 내려놓았다. 결혼 날짜라도 정하자고. 지혜 아버지가 직접 연락하셨어요. 이번엔 차분하게 얘기해 보자고.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태민아, 엄마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저번에 얼마나 무례했는데. 엄마, 제발.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혜랑 헤어지기 싫어요. 도훈은 아들의 눈을 봤다. 간절했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온갖 사람을 대했지만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알았다. 한 번 더 만나보자. 이틀 후 같은 한식당. 이번엔 개별룸으로 자리를 잡았다. 도훈 부부가 먼저 도착했고 곧 지혜 가족이 들어왔다. 연숙은 이번에도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지난번보다 약간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김상철이 먼저 인사했다. 지난번엔 저희도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민과 지혜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김상철이 입을 열었다. 오늘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서요. 그러시죠. 도훈이 대답했다.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김상철이 수첩을 꺼냈다. 신혼집은 경기도 쪽으로 전세를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해요. 매매는 부담되니까요. 전세금은 양가에서 반반 부담하고. 도훈은 잠시 생각했다. 경기도 전세라면 최소 3억은 필요했다. 반반이면 1억 5천. 가능한 금액이었다. 전세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숙이 끼어들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일부는 마련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걸 부모가 해주면. 스스로요? 연숙의 얼굴이 굳었다. 요즘 집값이 얼만데 젊은 애들이 어떻게 마련해요? 그래도 일부는 본인들이. 그럼 결혼이 늦어지잖아요. 연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지혜 나이가 벌써 31예요. 더 늦출 수 없어요. 정화가 입을 열었다. 저희 태민이도 33입니다. 하지만 준비 안 된 결혼보다는. 준비 안 됐다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연숙이 테이블을 탁 쳤다. 김상철이 아내를 말렸다. 여보, 진정해. 차분하게 얘기하자고 했잖아. 차분하게요?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줄 생각이에요? 연숙이 도훈 부부를 쏘아봤다. 도훈은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저희는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연숙이 비웃었다. 그게 얼만데요? 전세금 반. 그것도 빠듯하시다는 거죠? 저희 형편이 그렇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편이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으세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대출은 저희 계획에 없습니다. 계획이요? 연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접었더니 경찰 퇴직금이랑 연금이 꽤 되던데요. 지방 아파트 팔면 돈 나오고.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우리 재산 조사하셨어요? 조사가 아니라 알아본 거죠. 사돈 될 사람들 형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훈은 주먹을 쥐었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이게 상견례입니까? 재산 심사입니까? 뭐가 어때서요? 결혼하는데 돈 얘기 못해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은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 아들을 믿고 그들이 알아서 시작하길 바라는 겁니다. 저는 부모로서 딸 하나, 아들 하나 결혼시킬 만큼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기준에 맞춰 우리 노후 자금까지 쏟아부을 생각은 없습니다. 노후 자금이요? 연숙이 일어섰다. 에휴, 결국 본색이 나오네요. 자식 결혼보다 본인들이 더 중요하신 거죠? 자식이 중요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정화도 벌떡 일어났다. 저런 사돈 밑에서 우리 아들이 평생 눈치 보고 살 게 뻔하잖아요. 눈치요? 연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 딸이 눈치 볼 일이 더 많죠. 시집살이도 해야 하고. 시집살이요? 누가 시집살이를 시켜요? 정화가 소리쳤다. 아, 이거 대화가 안 되네. 김상철이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안 되겠어요, 여보. 이 결혼 처음부터 무리였어. 태민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연숙이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우리 딸은 당신네 아들 없어도 잘 살아요. 공무원의 외모도 좋고 얼마든지 좋은 데 시집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네 아들은요? 그 말에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태미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백미러로 보이는 아들의 눈가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태민이 폭발했다. 왜 그러셨어요? 왜? 도훈은 구두를 벗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태민아,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어머니가 뭘 하신 건지 아세요? 제 결혼을 망치신 거예요. 망친 게 아니라 지킨 거다. 도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뭘 지켰다는 거예요? 제 행복이요? 제 사랑이요? 태민이 주먹을 쥐었다. 지혜는 잘못 없잖아요. 지혜 부모님이 좀 그러시긴 해도 지혜 자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태민아, 엄마가 그것도 모를까? 지혜 씨는 좋은 아이야. 하지만 뭐예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드니까 결혼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 도훈이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다. 태민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야. 저런 사돈들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 있어? 그건 제가 감당할 문제예요. 넌 모른다. 도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 사람들 오늘 우리 재산 조사까지 해왔어. 경찰 퇴직금이 얼마고 지방 아파트 시세가 얼만지. 그게 정상적인 사돈이야? 태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말이야.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저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사위가 아니라 딸 뒷바라지할 사람으로 보고 있어. 집안일, 육아 다 내가 하라는 식이잖아. 그게 결혼이야? 요즘은 다 그래요. 맞벌이 부부는 같이 해야죠. 같이 하는 건 당연해. 도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길 바라고 있어. 그게 안 보여? 아버지는 지혜 부모님만 나쁘게 보시는 거예요. 태민이 소리쳤다.
아까 식당에서 누가 먼저 소리 질렀어요? 엄마잖아요. 엄마가 먼저 흥분하셨잖아요. 그건 정화가 말을 잇지 못했다. 전 지혜랑 결혼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부모님이 다 망쳐 놓으셨어요. 망친 게 아니야. 도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널 지키려고 한 거야. 전 지켜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 넌 몰라. 도훈도 감정이 격해졌다. 지금은 사랑이 전부인 줄 알겠지.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달라. 저런 사돈들 밑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지, 지혜가 친정 편만 들 때 내가 얼마나 외로울지. 아버지는 지혜를 모르세요. 지혜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해. 도훈이 창문을 열며 말했다. 30년 동안 온갖 사람을 봤어. 부모 밑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결국 부모 편이야. 특히 외동딸은 더하지. 편견이에요. 그냥 선입견이라고요. 정화가 아들에게 다가갔다. 태민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지혜 어머니가 지난주에 전화했었어. 우리 재산이 얼만지, 대출은 받을 건지, 그런 걸 물어봤어. 그게 정상이야?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전 지혜랑 헤어질 수 없어요. 헤어지라는 게 아니야. 도훈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결혼하면 불행해질 게 뻔해. 양가 부모가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올려? 결혼 후에는? 명절은? 아이가 생기면? 태민은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과하세요. 제발, 먼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럼 지혜 부모님도 안 돼. 도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형편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무리한 요구를 거절했을 뿐이고. 그럼 전 어떡해요? 태민이 울먹였다. 지혜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부모님이 화해할 생각 없대. 이러면 끝이잖아요. 끝이면 끝이지. 정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차라리 지금 끝내는 게 나아.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엄마, 태민이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엄마도 힘들어. 정화도 목이 메었다. 내 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근데 저 집안이랑 엮이면 넌 절대 행복할 수 없어.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을 응시했다. 한참의 침묵 후 태민이 일어섰다. 전 제 방에 있을게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방문이 닫혔다. 곧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훈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정화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도훈은 담배를 꺼내 베란다로 나갔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오늘만큼 확신이 서지 않는 날은 없었다.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걸까? 아니면 아들의 행복을 짓밟은 걸까? 사흘간 집안은 얼어붙었다. 태민은 밥도 거실에서 먹지 않고 방으로 가져가 먹었다. 정화는 아들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서곤 했다. 도훈은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다. 수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화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낯익은 얼굴. 연숙이었다. 여보,
정화가 급히 도훈을 불렀다. 지혜 어머니가 왔어요. 뭐? 도훈이 벌떡 일어났다. 왜?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연숙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서 있었다. 미소는 없었다. 어떻게? 정화가 말을 잇지 못했다. 들어가도 되겠어요? 연숙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도훈은 팔짱을 꼈고 정화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연숙이 가방을 무릎에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연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우리 애들 이대로 헤어지게 하실 거예요? 정화가 입을 열었다.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고 아이들은 결정 못해요. 연숙이 말을 잘랐다. 부모들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결혼해요? 우리 지혜는 지금 매일 울어요.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저희 태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가 대꾸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연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들이 먼저 화해하자고 하면 안 돼요? 왜 저희가 먼저 해야 합니까? 도훈이 물었다. 당신들이 먼저 흥분하셨잖아요.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자리 박차고 나가고 정화는 참을 수 없었다. 그 전에 누가 우리 재산 조사했어요? 대출 받으라고 강요했어요? 강요요? 연숙이 비웃었다.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은 아이들이 준비할 문제입니다. 에휴. 연숙이 한숨을 쉬었다. 역시 대화가 안 되네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알아봤어요. 경기도 쪽 전세 매물. 2억 5천이면 괜찮은 데 있어요. 양가에서 절반씩만 내면 돼요. 도훈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형편의 무리입니다. 무리라니요? 연숙의 눈이 매서워졌다. 제가 알기론 댁 지방 아파트가 1억 5천 정도 하던데요. 팔면 되잖아요. 그건 저희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이요? 연숙이 소파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자식 결혼보다 당신들 노후가 더 중요해요? 당연합니다. 도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도 살아야죠. 아들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짐이요? 연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식 결혼시켜주는 게 짐이에요? 무리하게 도와주다가 나중에 아들한테 손 벌리는 게 더 짐입니다. 정화가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아깝다는 거잖아요. 연숙이 소리를 높였다. 우리 딸은 그렇게 아깝지 않은 며느리예요?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정화도 목소리를 높였다. 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숙이 벌떡 일어섰다. 처음부터 우리 지혜를 무시했어요. 재산 조사했다고? 웃기지 마세요. 저는 사돈 될 사람 형편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형편을 알아보는 것과 강요하는 건 다릅니다. 도훈도 일어섰다. 강요요? 또 그 소리. 연숙이 가방을 집어들었다. 좋아요. 확실히 합시다. 우리 지혜는 당신네 아들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공무원에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좋아요. 재혼 소개받으려는 사람도 여럿 있어요.
정화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저희 태민이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연숙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33세 중소기업 다니고 부모는 형편 안 되고 우리 딸만큼 좋은 조건 찾기 힘들걸요? 나가세요. 정화가 소리쳤다. 당장 나가요. 나갈 거예요. 볼 일 없어요. 연숙이 현관으로 걸어가며 돌아섰다. 그런데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둘게요. 이 결혼 무산되면 그건 전부 당신들 책임이에요. 우리 지혜가 상처받으면 당신들 아들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도훈이 주먹을 쥐었다. 똑똑히 들으세요. 연숙이 문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 우리 지혜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다 당신네 아들 때문이에요. 사람 마음 가지고 놀았으니까.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도훈이 한 발짝 다가섰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우리 딸은 당신네 아들 만나고 다른 사람 다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무산되면 누구 탓이에요? 나가. 정화가 문을 확 열었다. 다신 오지 마세요. 안 와요. 이런 집 2번 다시 안 와. 연숙이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으로서 너무 무례하셨네요. 우리 애들, 이제 정리하라고 할 거예요. 당신네 아들이 우리 딸한테 연락해도 받지 말라고. 문이 쾅 닫혔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도훈은 주먹으로 벽을 쳤다. 태민의 방문이 열렸다. 아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다 들었어요. 태민은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들아. 정화가 다가가려 했지만 태민이 손을 들어 막았다. 말씀 마세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도훈은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꺼냈다. 손이 떨려 라이터를 2번이나 떨어뜨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태민이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곧 지혜와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혜야. 응, 다 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너희 집에 갔다 왔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지. 나도 몰라.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꼬일 줄 몰랐어.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정화는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지혜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 지금 이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그래도 결혼식은 올려야 하잖아. 양가 부모가 한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긴 침묵이 흘렀다. 나도 알아. 너도 힘들다는 거. 나도 매일 지옥이야. 회사 가도 일이 손에 안 잡혀. 그래. 알았어. 내일 만나자. 우리 둘이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다. 태민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태민이 늦게 들어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지혜를 만나고 온 게 분명했다. 아버지, 어머니. 태민이 거실에 섰다. 할 말이 있어요. 도훈과 정화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지혜랑 얘기했어요. 긴 시간 동안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결혼 미루기로 했어요. 태민아. 정화가 입을 가렸다.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 시간을 두기로 했어요.
부모님들 감정이 이렇게 격해진 상태에서 결혼하면 우리 둘 다 불행할 것 같아서요.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도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집에 가서 한 소리 듣고 매일 울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태민이 눈물을 닦았다. 우리 진짜 사랑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니? 정화가 물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혼식 날 양가 부모님이 서로 외면하고 명절 때마다 눈치 보고 아이 낳으면 또 싸우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무서워요. 태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혜 어머니가 지혜한테 그랬대요. 내 부모가 너무 고집세고 현실 감각 없고 무례하다고. 지혜는 부모님 편도 들어야 하고 나도 이해해야 하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상처받으시는데 전 어떻게 지혜 부모님을 대해야 해요? 웃으면서 인사해야 해요? 명절 때 같이 밥 먹어야 해요? 도훈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니? 일단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1년 정도. 그동안 양가 부모님들 감정이 좀 풀리길 기다리고 우리도 더 생각해보고 1년 후엔 도훈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태민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가봐야 알겠죠. 만약 부모님들이 계속 반대하시면 우리도 결정해야겠죠. 무슨 결정? 정화가 불안하게 물었다. 헤어지든지 아니면 태민이 말을 멈췄다. 아니면 뭐니? 아니면 부모님 허락 없이 둘이서 하든지. 태민이 천천히 말했다. 작은 결혼식으로. 정화는 숨이 막혔다. 도훈의 얼굴이 굳었다. 지혜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데 부모 반대로 헤어질 순 없다고. 그렇다고 부모님들 싸우는 걸 보면서 결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태민아. 도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불행해질까봐 그런 거야. 저런 사돈들과. 아버지. 태민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버지는 30년 경찰하시면서 사람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혜는 안 보세요? 지혜 부모만 보시고. 지혜는 좋은 아이지. 하지만 부모가 문제다. 그 말씀이시죠?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지혜를 사랑하는데 부모 때문에 포기해야 해요? 정화가 입을 열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그럼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태민이 일어섰다. 1년 동안 지켜봐 주세요. 부모님들도 생각 좀 하시고 저희도 생각할게요. 그리고 1년 후에 그때 다시 얘기해요. 태민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도훈과 정화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여보, 정화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지혜 씨는 좋은 아이예요. 나도 알아요. 근데 그 부모들이. 나도 안다. 도훈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틀어졌어. 돌이킬 수 없어. 그럼 태민이는? 우리 아들은? 도훈은 눈을 감았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선택을 했다. 옳은 선택, 그른 선택. 그런데
오늘 자신이 한 선택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아들이 상처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자신이 준 것이었다. 1년이 흘렀다. 태미는 여전히 지혜와 만났다. 하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주말마다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헤어졌다.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양가 부모 이야기는 더더욱. 도훈은 요즘 새벽에 자주 깼다. 잠들기 전 아들의 무거운 한숨소리가 들렸고 그게 귓가에 맴돌았다. 정화는 꽃집 일을 핑계로 집을 자주 비웠다. 집에 있으면 아들의 눈을 마주치기 힘들었다. 봄이 왔다. 태민이 어느 토요일 저녁 부모님을 거실로 불렀다. 표정이 심각했다.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불안했다. 지혜랑 헤어졌어요. 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훈은 눈을 감았다. 언제?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제. 우리 오래 얘기했어요. 결론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왜? 너희 서로 사랑하잖아.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랑만으론 부족하대요. 태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결혼하면 우리 둘 다 불행할 거라고. 지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도훈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괜찮아요. 태민이 고개를 저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명절 때는 아이가 생기면 매번 부모님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 미안하다. 도훈이 낮게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태민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냥 우리 집안이랑 지혜네 집안이 안 맞았던 거예요. 가치관이, 생각이, 모든 게. 태민은 방으로 들어갔다. 곧 짐 싸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니? 정화가 급히 물었다. 친구 집에서 며칠 있을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현관문이 닫혔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도훈은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꺼냈다. 손이 떨려 불을 붙일 수 없었다. 우리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화가 흐느꼈다.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담배만 태웠다. 연기가 밤하늘로 흩어졌다. 사흘 후 정화가 꽃집에서 손님을 맡고 있을 때였다.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지혜였다.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정화는 가위를 내려놓았다. 지혜야.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꽃집 안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태민 오빠한테 들으셨죠? 저희가 헤어졌다고. 응.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지혜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오빠를 사랑해요. 지금도요. 근데 미안하다. 정화가 지혜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너무 고집세게 굴었어. 아니에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중간에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두 분 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셨어요. 근데 표현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정화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네는 현실적인 것보다
아들 행복을 먼저 생각하셨고 우리 부모님은 딸이 편하게 살길 바라셨어요.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죠. 지혜야, 정화의 목이 메었다. 전 해외 연수 신청했어요. 2년 과정이요. 지혜가 담담하게 말했다.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정리될 것 같아서요. 오빠도 찬성했어요. 2년이나. 네. 그동안 서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2년 후에도 마음이 같다면, 그땐 부모님 반대에도 둘이 결혼할 거예요. 지혜가 정화를 똑바로 봤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양가 부모님 모두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게 싫어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지혜가 일어서며 말했다. 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빠를 지키려 하신 거 이해해요. 다만, 좀 더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만 해요. 지혜는 꽃집을 나갔다. 정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정화는 도훈에게 지혜와의 대화를 들려줬다. 여보, 지혜 말이 맞아요. 우리 대화를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생각만 밀어붙였어요. 도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나도 안다. 30년 경찰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났어. 그런데 정작 사도는 대화로 풀 생각을 안 했지. 그냥 맞서기만 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글쎄, 도훈이 한숨을 쉬었다. 이미 아이들은 헤어졌는걸. 그래도 2년 후엔 모르잖아요. 2년 후라. 도훈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정화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배웠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돈의 품격이 그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품격이 없었어요. 그냥 자존심만 내세웠죠. 그제야 도훈도 깨달았다. 사돈 간의 싸움에서 진짜 무너진 건 사랑이 아니었다. 존중이었다. 서로의 형편을, 가치관을, 마음을 존중하지 못했기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다. 도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태민아. 아버지가 부족했구나. 밤은 깊어갔다. 빈 거실엔 후회만 남았다.